제3절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. 자, 3절에 뭐가 등장하냐면 등비 수열에 그러니까 수열의 이제 극한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번에는 등비 수열이라는 수열의 극한, 즉 수렴과 발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얘기죠. 자, 그럼 1절에 보면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, 자, 등비수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열이기 때문에 극한을 우리가 따질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래서 등비수열은 첫 제항하고 공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. 그러니까 일반항을 쓸 때 등비수열은 첫 제항 a 곱하기 공비 r의 n-1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, 그 다음에 결국은 첫 제항과 공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수열의 극한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추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첫째 항 A가 0인 경우에는 모든 항이 0이 되므로, 그러니까 첫째 항 A가 0인 경우는 공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도 계속 0이 되므로 이 수열의 극한은 0으로 수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닌 경우, 이제 경우의 수는 A가 0이 아닌 경우가 등장을 하고, 그렇다면 결국은 이 수열의 수렴 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해준다? 공비 R이 수렴 발산 여부를 수렴할 거냐 또는 발산할 거냐를 결정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그렇다면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등비 수열이 수렴 발산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. 그러면은 이제 R의 n승이라는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R의 n승이라는 이제 요 수열은 일반항이 R의 n승으로 되어 있으니까 첫째 항을 뭐라고 봐야 되지? 첫째 항은 당연히 R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공비는 얼마가 되더니 역시 R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일반항이 R의 n승이 되는 어떠한 등비 수열이 있는데, 이것이 경우의 수를 나누면 첫 번째 뭐가 되지? R이 1보다 클 때, 즉 공비가 1보다 클 때는, 자,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번째가 3의 n승이면, 예를 들면 이제 r이 3이 클 때 r이 이제 3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지. 그 다음 항인 n 플러스 1번째는 그 그래프에 보듯이 언제나 크므로 얘는 발산을 할 것이다. 그러니까 기호로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? 리미트 이런 경우 자 이렇게 될 것이고, 자 일반항이 3의 n승이니까 이것은 뭐를 한다? 발산, 어디로?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다.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,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. 그 다음에 공비가 두 번째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. 공비가 1이 되는 경우는 첫째 항도 1이고 공비가 2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, 세 번째 항도 계속 1이란 말이지. 그럼 얘는 결국은 1만 계속 나열이 되고, 결국은 아무리 나열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1이라는 수에 수렴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때도 기호를 리미트, 자 공비가 1일 때제 이거는 1로 수렴을 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.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서는 공비의 범위가 얼마가 된다?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었다. 이렇게 될 때지. 자, 이때는 R의 범위가 요 범위에 있는 숫자들은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, 우리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데, 3분의 1의 n승을 예를 들면 3분의 1의 n승이다. 이게 일반항이야. 자, 첫째 항 3분의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이 되는 등비수열인데, 자 한없이 나열을 하면 3분의 1, 9분의 1, 그 다음에 27분의 1, 81분의 1 한없이 어디로 가겠어? 0으로 한없이 다가간단 말이야. 즉 공비가 그런 범위에 있을 때는 3분의 1의 n승 지금처럼 결국은 0의 수렴을 할 것이다. 그러면 이거는 수렴 조건이 될 것이다. 자,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무엇을 우리가 조건을 잘 볼 필요가 있느냐? 첫째 항이 무엇이냐? 그러니까 0인 경우에는 뭐 무조건 0으로 수렴하니까 됐고, 0이 아닌 경우에는 공비 R 값의 범위에 따라서 그 수렴 발산 여부가 결정이 되므로 공비 R 값의 범위, 즉 이렇게 될 때,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, 그 다음 물론 R이 1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. 세 번째 R이 1인 경우, 이 경우를 따져서 수렴과 발산의 조건을 따져보기로 한다.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. 그리하여
그 2절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, 그러니까 이런 등비수열, 이제 일반항이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이 되어 있는데, 어떠한 수열의 일반항이 이 R의 n제곱이라는 식을 포함하게 되는, 이렇게 되는 어떤 수열이 일반항이 있다고 치자. 여기서 이제 공비 R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이제 제외하기로 한다.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이제 안 되니까. 이렇게 이제 제외하기로 했었을 때, 자,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 경우에서 그 공비 R 값의 범위가 얼마냐에 따라서 수렴 발산 여부가 결정이 됐잖아. 그러면 절대값 R의 1이 되는 경우, 이때는 뭐다? 요 자체가 0으로 수렴을 할 것이다. 아까 우리가 따져봤지. 그러므로 리미트 들어가 있는 요식 1 더하기 R의 n승분의 1로 되어 있는 녀석은 결국 어디로 수렴하지? 이 부분이 0으로 가니까 전체는 1로 수렴을 해 갈 것이다.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얘기야.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공비 R의 범위가 이 R의 범위가 1일 때 그러면은 리미트 요 자체는 한없이 1로 가는 거 우리가 아까 확인이 됐고, 그럼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녀석, 자 어디로 가겠어? 얘가 1로 가니까 2분의 1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.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의 수는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구나. 자 1보다 클 때, 이럴 때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. 자 그렇다면 이때는 누가 요 리미트 요 자체가 어디로 가지? 발산으로 가는 걸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단 말이야.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전체 리미트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로 돼 있었을 때 이 부분이 무한 발산을 하게 되므로 어떻게 되겠지? 얘는 한없이 어디로 가겠다? 0으로 수렴을 하겠다. 왜냐면 이게 무한분의 1 형태가 되니까 0의 값으로 수렴을 해 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.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극한,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 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결국 공비 R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수열의 극한을 추측을 하는데 활용을 하라. 뭐 이런 어떤 이해가 되는 거겠지.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떤 수열의 극한의 마무리가 되겠어.